3조 원. 저는 뭐 꿈에도 못 꾸는 액수인데 네. 이게 무슨 돈이죠? 두산그룹, 정확히 이제 두산중공업의 위기에, 유동성 위기에 빠진 두산그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아, 예, 예. 실은 이제 1차적으로 정부의 뭐 자금 한 1조 원 넘게 투입이 됐었는데, 네, 네. 현재 그것으로 두산중공업 또 두산그룹에 이어지는 이 신용경색의 위기를 막기가 힘듭니다. 네네. 근데 이제 추가 공적 자금이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막 줄 수는 없잖아요. 예, 예. 그러니까 자구책, 자구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자구안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. 예. 두산그룹에 따르면은 자산 매각하고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거 줄이고 네네. 임직원 급여 줄이거나 축소하거나 반납하고 그런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배당금 포기를 하는 이런 차원을 통해서 3조 원 이상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제 일단 입장을 전하게 됐었는데요. 그렇군요. 큰 틀에서 가장 큰 것은 역시 뭐 유상증자나 급여 반납 이런 것보다는 자산 매각이 덩치가 큽니다. 네. 그러니까 자산 매각은 뭐냐? 이제 회사를 파는 건데요. 그렇겠네요. 가령 뭐 지금 뭐 두산건설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없고 그나마 지금 팔아서 팔릴 것들 가장 큰 게 두산솔루스, 뭐 두산퓨얼스 이 정도인데요. 여기는 뭐 신전자 소재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의 입구에 있으니까 네. 이런 것들은 좀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거든요. 네. 그러면은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두산그룹의 알짜라고 할 수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혹은 두산밥캣까지도 뭐 매각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좀 아직은 좀 성급한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도 어쨌거나 두산은 3조 원의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. 아니, 그런데 지금 이 소식 처음 듣는 분들은 깜짝 놀랄 것 같은 게 이 두산그룹 하면 대기업인데 네. 두산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어?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. 핵심은 이제 두산중공업이 워낙 빠르게 무너져서 그러는데요. 아, 예, 예. 두산중공업 뭐 주식시 주가로 설명하면 3년 전만 해도 한 뭐 22,000원대였었던 주가가 지금 3,900원, 4,000원.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났죠. 그러게요. 두산중공업의 적자, 뭐 작년, 올해, 뭐 작년, 재작년 합쳐서 지금 적자 폭만 1조 원이 넘고 네. 실은 올해도 거의 적자가 확실시 되고 있고 네. 두산중공업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? 역시 주축이 원전과 화력 에너지 이 사업이었었거든요. 네네. 근데 우리가 큰 틀에서 원전과 화력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게 되면서 그 타격을 고스란히 맞았습니다. 네. 대표적인 것이 신규 원전 수주 물량이 반토막 이상이 나는 뭐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네. 결과적으로 두산중공업이 빠르게 신용경색과 유동성 위기가 빠지면서 네. 전체 그룹에 이것이 오염되게 퍼지게 되는 것이 두산그룹 위기의 핵심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어쨌든 이런 자구책 마련을 했다는데 이게 지금 뭐 어느 정도 뭐 잠깐 뭐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일단 뭐 임시 뭐 미봉책 정도에 불과한 건지요? 임시 방편보다는 좀 더 많은 이런 사이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제 당국은 일단 정말로 3조 원을 마련해서 자구책을 갖고 온다면 네. 이제 추가로 한 8천억 원, 추가 예. 1조는 좀 많을 것 같고요. 8천억 플러스 알파 정도를 지원하겠다. 왜냐하면 이미 1조 6천억 정도를 투자를 한번 투입을 했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채권단 공적 자금이 한 2조 원 이상, 3조 원 가까이로 최대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지금 올해 두산그룹의 이런저런 뭐 회사채라든가 이 빠르게 채권 만기 도래하는 액수가 거의 4조 원이 넘습니다. 네. 4조 2천억 정도 될 겁니다. 가령 뭐 회사채 부분, 은행 대출도 있겠고요. 예. 기업 어음도 있겠고요. 저게 연간 한 4조 원 이상이 되니까 미스매치가 나잖아요. 그렇죠. 저 부분은 일단 단기적으로 도래하는 것부터 막다가 코로나19가 좀 진정된다거나, 뭐, 또 하나가 이 경제가 살아날 그럴 조짐이 올 하반기에 보인다면, 그때는 신규 회사채 발행이라든가, 뭐, 유상증자라든가, 이런 것들에 있어서 숨통이 좀 트일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우선은 급한 불부터 끈다라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. 네. 그런데 저같이 사실 야구 팬들은 두산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두산베어스거든요. 네. 이렇게 모기업이 힘들면 두산베어스 매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. 그렇죠. 이제 앞서 두산그룹이 3조 원을 자구책 네, 조달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자산 매각이거든요. 예, 그러니까요. 팔 것들은 다 팔고 팔릴 것도 우선적으로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네. 여기에 지금 두산 베어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. 예. 지금 우리나라 프로야구 보면은 다 적자예요. 그렇겠죠. 흑자내는 네. 구단 키움, 그다음 두산 키움 정도고요. 두 군데뿐이에요. 예. 거의 2017년에는 60억 이상 영업이익도 냈었고, 예. 2019년 보면 32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다는 저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한 대단한 거거든요. 거네요. 예. 그만큼 흥행도 되고 서울 잠실구장을 쓰고 있고, 네네. 또 저 정도 영업이익이 나려면 뭐 준 플레이오프는 무조건 돼야 됩니다. 코리안 시리즈 가야 저 정도 액수가 떨어지거든요. 관중을 네네. 보면. 근데
지금 이렇게 두산그룹이 힘들어진다면 두산 베어즈도 시장 매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그럼 예. 뭐 아직까지 저 정도의 구단의 가격 측정은 안 되지만 예. 2,000억 원, 뭐 1,800원, 네. 1,800억, 2,000억 이상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가 되겠죠. 그러니까 이 두산 베어스에서는 뭐 매각 검토한 적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밝혔다는데 저는 이 말을 좀 믿고 싶습니다. 네,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